자, 다음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자, 1차식입니다.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f알파이다. 즉, 그 fx인 x 자리에 알파만 대입하면 그 값이 곧 나머지를 뜻는다는 것이죠.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만, 자, 1차식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1차식. x에 관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가 f알파가 되는가? 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자, fx를 자, 뭐로 나누었다 했죠?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어요. 그럼 여기에 곱해진 게 뭘까요? 몫이죠, 몫. 자, 몫을 모릅니다. 지금 qx라 놓읍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보자. 자, 이 r은 뭐다?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r은 상수다.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fx는 이 식하고 완전히 똑같죠. 완벽히 똑같죠. 즉, 이런 등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똑같다는 얘기. fx는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자,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나 항상 성립하겠죠. 자, 이것은 무슨 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따라서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럼 여기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qx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값. 자, 이것이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가 돼요?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다 알파를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양변에 x 이퀄 알파를 대입하자. 자, 대입하면, 자, 여기가 좌변은 f 알파가 되고, 자, 이건 0이 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0이 되고, 우변 뭐만 남아요? 바로 r만 남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잖아, r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f알파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이용한다. 자, 1차식으로 식으로 나눌 때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이용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1차식 나눌 때 목까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나누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알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주어진 식에다가 이 x에다 알파를 대입하는 것이죠. 이 알파는 어디서 나왔다? 이 나누는 식 있잖아요.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x값, x는 알파잖아요. 이 알파를 갖다가 여기다가 어쩐다가 대입한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x의 당시 fx를 자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눠 봅니다. 지금 1차의 계수가 지금 a가 돼 있죠. 자,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증명을 해 봅시다. 자, 식을 세웁니다. 항등식을. 자, fx라는 당식을 무엇으로 나눴을 때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뭔가 모르지만 몫이 있겠죠. 몫을 qx라고 합시다. 자, 나머지는 자, 뭐가 된다? 나누는 식이 몇 차니까?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제 무슨 식이라고?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자, 이 식을 계산하면 fx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x에다 무엇을 대입한다?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 qx를 모르니까 요 부분이 제로가 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것? 0이 되는 x값을 찾자.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양변에 x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를 대입을 합시다. 대입하면은 좌변은 f에 뭐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우변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0이 되잖아요. 뭐만 남는다? r만 남는다. r이 뭐예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얻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분의 b의 의미는 바로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x값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것이 어디로? fx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다항식 fx를 1차식 이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각각 r1, r2라고 합시다.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r1이고 이거 나눈 나머지가 r2니까, 자, r1은 이거로 나눴겠죠. 그러면 자, 무엇을 대입을 한다? 이것을 0으로 하는 값이 뭐예요? 자,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제 대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f에 자, 대입하면 자, 뭡니까? 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6이 됩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4, 3, 12, 12가 되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7이 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7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한번 조립제법으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조립제법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개수를 씁니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자, 2를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쓰죠. 자, 내렸습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해요.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고 14죠. 자, 14 마이너스 28 빼니까 마이너스 27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 이게 나머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적용 아주 편하다. 자, 이제 R2를 구하면 자, 요거 자,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x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대입을 하자. 그래서 f에 자, 2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얼마예요? 2분의 1 되면 8분의 1이죠. 8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자,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이제 4분의 1이니까 4분의 1하고 4분의 3 하면 마이너스 4분의 2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2. 자, 거기다가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2분의 1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조립제법으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으로 확인한다. 자, 2 마이너스 3 0 1 다음에 2분의 1 내렸습니다. 곱하니까 1이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곱하니까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되죠. 계산하니까 역시 2분의 1이 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맞죠? 똑같이 2분의 1이 나왔다. 따라서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
자, 목까지 구하려면 어쩐다? 조립제법을 쓴다. 조립제법을 써서 한다. 이게 이제 뭡니까? 목수 개수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개수가 2니까 이것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되니까 써본 다음에 몫을 쓰라고 하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몫이 되는 거죠. 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립제법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려면, 자, 이 주어진 식에다가 나머지만 구하려면 요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x값을 대입을 하면 그 값 자체가 뭐다? 나머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나눌 때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고, 이거로 나눌 때는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값이 곧 나머지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1차 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몫은 구할 수가 없다 입니다. 다음은 인수정리입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다항식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여기에 fx가 있죠. fx가 있어요. 먼저 우변에 있는 a, b 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등식이 뭘까요? x에 관한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식을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미지수 a, b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좌변을 보시면 fx를 모르잖아요. 어떤 식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좌변을 0으로 하는 x값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x-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 x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그 다음에 x-2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x값은 얼마다? 자, 2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x에 1을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겠죠. 자, 따라서 자, 일단은 x에다 2를 대입을 합시다. 자, 2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0이 되는 것이죠. 0은 자, 2를 대입합니다. 1 플러스 자, a 플러스 b이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x에다 몇을 대입한다? 2를 대입을 하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는 것이고, 자, 우변은 16인가요?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식 또한 정리를 하니까 자,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이 되죠.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되겠죠.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립시다. 이 식을 뺍니다. 이렇게 빼니까 3a, 자, b는 없어지고요. 빼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5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5가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b는 얼마다? 자, 4가 되겠죠. 자, a 값과 b 값이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이 a, b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완성해 봅시다. 자, x-1 곱하기 x-2에다가 자, fx는 x의 4제곱 a 값이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x의 제곱, b는 4니까 이렇게. 자, 이것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자, 이제 우리 여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x 플러스 1을 0으로 하는 x값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는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x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자, f의 마이너스 1을 찾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에다가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우변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우변 이거는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6에 곱하기 f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다. 그럼 6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이건 f의 마이너스 1은 어차피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는 0이다. 따라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식 fx 대하여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건 나머지 정리해서 자, x-알파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인수정리예요.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보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랑 똑같은 겁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이 x에다가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x-알파는 fx의 뭐다?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미 설명했던 이 내용이죠. fx를 x-r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하여 f알파인데 그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뭔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항등식을 한번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fx는 뭐로 나눈다? 지금 x-알파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은 모르지만 우리가 qx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뭐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등식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을 해보자. 대입해보면 f 알파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 알파 0이라는 얘기는 fx를 x-알파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좀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자,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요게 지금 인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fx의 인수다. 인수. fx의 인수라는 얘기입니다. x-알파가. 그래서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때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인수정리는. 그래서 인수를 이런 걸 찾는 거 쓸 때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됐다. 그러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죠. 만약에 f1이 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1에 qx.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근데 0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fx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요. 곱하기 어떠한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수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 봅시다. 다항식 fx는 1차식 x-알파로 x-알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는 얘기고, f알파 0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근데 x-알파는 fx의 뭐다? 인수이다. 인수이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항식 fx가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요 미지수 ab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가요? 자, x-1 곱하기 x-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x는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인수로 갖는다. 그럼 여기서 x-1도 인수로 갖고 x-2도 인수로 갖겠죠. 즉 다시 나눗셈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x는 자 x-1 곱하기 x-2의 q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수정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각각 이것도 인수가 되고 이것도 뭐가 된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인수. 그래서 x-1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뭐예요? 인수정리. 바로 f1이 0이 된다는 것이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fx는 뭐로도 나누어 떨어져? x-2로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요? f의 2도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것만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2를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b. 자, 이게 뭐가 돼요? 0이 된다. 자,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6이니까 6인가요? 자,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8에다가 플러스 4a 마이너스 14 플러스 b. 자, 이것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4a 플러스 b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6이 된가요? 그렇죠? 자, 이 두 식은 이제 연립합시다. 밑에 식에도 위에 식 빼버려. 이렇게 빼버립시다. 그죠? 그러면 3a. b는 없어지고 0이 돼요. 따라서 a는 뭐다? 0이 된다. 자, 여기가 0이면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b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fx가 결정이 된 거죠. fx는 x 세제곱에 a가 0이니까 2창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b는 6이라고 그랬죠. 6.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대입한다? 자, 이것을 0으로 하는 게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f의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20이니까 20에서 8을 빼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둡시다. fx가 당시 fx가 요 2차식 인수분해 된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 알파도 0이고 그리고 자, f 베타도 0이 된다라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봅시다.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3차식의 인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자, 예문 2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여기 보시면 x에 관한 3차식이에요. 3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한다는 것은
이걸 고부꼴로 변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인수정리는 일단은 이것이 무엇으로 나눠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1차식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상수항, 자, 이것의 약수,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서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숫자는 1을 대입을 해보고, 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2를 대입을 해보고, 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고, 또 4를 대입을 해보고,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보고, 또 그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8을 대입을 해보고,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인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하시면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차는 한 번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x에 1을 대입을 한다. 자,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했더니 1 플러스 5. 자, 1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8. 자, 어쩝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그렇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 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차식이 들어갈까요? 몇 차식? 바로 2차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2차식. 자, 요 2차식만 찾으면 이 2차식은 우리가 육안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차식은 곧 이 3차식을 이웃수 나는 목에 해당되죠. 여기가 몫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몫을 찾는데 무엇을 이용한다?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자, 해봅시다. 자, 일단 내레스라고 그랬죠?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그럼 여기가 또 당연히 8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나머지가 0,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럼 이게 몫이라고 그랬죠. 몫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니까 이 몫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2차식을 또 이걸 조립제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 x-1 하고, 자, 이거는 4,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이 3차식은 지금 1번과 비교해서 이 3차의 개수가 2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을 대입을 하냐면은 요 최고차항 개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합니다. 자, 2의 약수, 약수분의 여기에 몇의 약수, 6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숫자들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보시면 순서는 뭐 당연히 1은 들어가잖아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도 들어가고 뭐 3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또 뭣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플러스 2분의 1도 들어갈 수 있죠. 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이렇게 넣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봐도
2를 대입하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는 것이죠. 2분의 1을. 그러면 x에다 2분의 1을 한번 넣어봐요. 2분의 1을 넣어도 이걸 보면은 0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입해 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자. 자, 이것을 대입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자, 플러스 6. 자, 이걸 계산하면 자, 통분을 4로 한번 해봅니다. 4분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또 마이너스 14 플러스 24. 자, 이렇게 되죠. 따라서 0이 되죠. 0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인수로 간다?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몫이 있죠. 몫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3차식은 이것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몫을 찾는 겁니다. 이 몫을 찾자. 자, 이게 이제 몫입니다. 몫이 몇 차식? 2차식이죠. 2차식. 왜냐하면 1차에다가 2차 곱해야지 이 3차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해봅시다. 여기 이 2가 이제 그대로 이제 바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더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죠. 자, 더하니까 12가 되죠. 자,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나오게 돼 있다. 나머지가 0일 수밖에 없죠.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몫의 계수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2x의 제곱 이런 2차식 나오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상수항 12. 자,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인수분해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가로 안에 2로 묶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2로 묶어주니까, 그 2를 갖다가 2를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2x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2가 묶어져 앞으로 나갔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되나 봅시다. 인수분해. 2, 3 되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은 자, 2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차 인수 하나만 먼저 구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몫은 2차가 되니까 그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 하나만 인수를 구한 다음에 2차는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 만약에 4차면 인수정리를 2번을 해야 되겠죠. 한 번 해가지고 또 몫이 3차가 되겠죠. 그럼 한 번만 더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3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3인 x에 대한 2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f1과 f2가 모두 0입니다. 이거 성립할 때 f3의 값을 구해라 라고 그랬어요. 자, 2차 다항식이라는 것이 주어졌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몇입니까? 3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2차 다항식 fx를 구해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x에다 1을 대입한 게 0이었어요. 즉 f1이 0이다. 여기에서 인수정리. 자, fx가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f의 2도 0이라는 것은 fx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fx는 자, 두 개의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x-1도 인수로 갖고 이거는 나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x-2도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수를 봅니다. 이게 몇 차입니까? 바로 2차잖아요. 2차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fx는 2차식 구해졌어요. 그런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된다? 3을 곱해주면 되겠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3을 곱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최고차 함계수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 이 조건이 안 주어지면 무수히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수를 곱해야 되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3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fx가 구해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겠어요? f의 3의 값을 구하래. 3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f의 3은 3 곱하기 3을 대입하니까 2가 되겠고 곱하기 3을 대입하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이다.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